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너무너무 게으르다고 자기를 엄청 비판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게으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좀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게으름과 느림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게으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게으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생각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거. 이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책을 읽어야지 하는데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어. 이건 게으른 거죠. 또는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어. 이건 게으름이죠. 이제 샤워를 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점심이 될 때까지 속옷바람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었어. 이거 게으름입니다. 그런데요, 자고 일어나서 나는 30분간 더 뒹굴뒹굴 해야지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아. 30분 동안 뒹굴었어요. 게으름입니까? 저는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집을 전혀 정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든지, 학생인데 기본적인 수준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자신의 일상이 어떤 게으름의 요소들로 꽤 많이 차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딘가 게으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의 평균 이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것은 게으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낮잠을 잤는데 3시간을 잤어. 이거는 게으름에 속한다는 거죠. 제가 숙면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낮잠을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숙면에서 깨어나는 데에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더 들어가서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낮잠을 30분, 많이 자야 40분 요 이내로 주무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낮잠을 주무시는 것은 전혀 게으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이상의 시간을 자주 쓰시면 그것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요소가 자신의 몸에 붙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느린 시간과 게으름의 차이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독서를 2시간을 했어요. 30분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생각을 한 거죠. 천천히 걸어서 산책을 무려 1시간 반을 했어요.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 게으름일까요? 천천한 시간일까요?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는 그 아무런 요소도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멍 때리는 30분의 시간,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일상의 리듬을 편안하고 천천한 시간으로 이어가는 그런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느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느린 시간이 허용만 된다면 빠른 시간보다는 느린 시간이 너무너무나 가치롭고 소중하겠죠. 천천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추구할 행복의 핵심 중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천천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과제를 처리해버리는 그런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흘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해서 그것을 다 끝내놓고 나머지 이틀은 정말 천천한 시간을 가질 거야. 너무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피크를 치는 이 리듬과 힘의 강도가 낮은 수준에서의 느린 시간들, 이 사이클을 잘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다른 예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방을 정리하고 꾸미고 있어요. 얘를 여러분 3시간 했다고 치시죠. 이거는 게으름일까요? 느린 시간일까요? 당연히 기본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워낙 손놀림이 느려서 방을 정리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손놀림이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빠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 호흡하는 나의 공간, 이 사물들 하나하나 그들의 기운이 막 느껴져. 내 방에 있는 책, 내 방에 있는 소품들, 나의 책상, 나의 의자, 사진들,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과 살짝 대화를 해가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자기 자리에 가 있게 하고 또 꾸며주고 자기의 공간과 대화하는 시간을 나는 3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3시간 동안 방 정리를 했다고 치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느린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느린 시간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느린 시간일 수 있고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요. 게으름과 쉼, 게으름과 느린 시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느린 시간, 쉼을 충분히 가져주시고요. 게으름의 요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씩 둘씩 없애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우리 생활의 부분 아직 남아있는 게으름을 없앨 수 있으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요.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은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잠을 줄이는 것이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으름을 고치는 건 무엇이냐? 제가 3가지를 권하면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벌떡 습관이에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벌떡하시면 그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게으름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즐김일 수도 있고 쉼일 수도 있고 느린 시간일 수도 있어요. 벌떡 습관을 키우는 것이 게으름을 없애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저는 그것을 실행해서 너무너무 일상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선정리 후 실행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시작하고요. 요리를 할 때는 설거지나 그릇의 배치를 먼저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만 저는 요리를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선정리 후 실행을 하는 습관이 붙으면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 일부 남아있는 게으름의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획에다가 적극적으로 쉼과 느린 시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에 해당하는데요. 게으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자기의 자주적 선택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게으름의 요소들을 오히려 훨씬 더 쉽게 고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를 실행함으로써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간을 확 줄여놓고 그래서 확보된 시간을 느린 시간과 쉼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일상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게으름 때문에 많이 고민하거나 고생한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댓글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으름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